네, 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시장이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뉴스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랜드 가격을 주목하자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랜드 가격이 안정세, 상승세를 2월 달에 띄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주문량이 여전하다는 점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 필요까지는 아직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확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는 주문량 감소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급락이 좀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현재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연동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 흐름을 좀 더 주시하시는 것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랜드 프레시 가격이 사실 변동이 없었는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OEM 쪽에서 주문량이 좀 유지된 걸로 나타났고 또한 5G와 관련한 수요가 좀 견조했다. 그리고 정방산업 수요에 맞춰서 물류와 이송 지연이 없었다라는 그런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상승도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을 우려하면서 모듈 업체가 좀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가격 전망에서 일단 3월에도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모듈 업체가 관망하는 것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그 이후 4월에는 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는데 모듈 업체가 2분기 재고 축적을 위해서 가격 협상에 응해야 되고 여기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OEM에서의 그런 주문량 감소가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이 크지는 않지만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설비 투자가 좀 지연되거나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투자가 축소된다면 하반기는 예상보다 좀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공급은 수요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판매량 감소가 가격 인상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예상보다 실적은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SK 하이닉스 좀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PER 한 12배 정도 받고 있는데 직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는 아직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데 이 5거래일 동안 매도 금액이 지금 4,5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기간 매수는 불과 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해야지만이 주가가 좀 안정을 차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가 지수 관련 대형주로 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3월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에서 외국인 지금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순에도 약세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에 따라서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다고 보여서 관망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손절가를 잘 지키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종목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등급은 저는 3등급으로 선정했고요. 그렇지만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매수는 현장가 수준이네요. 88,000원 수준,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3,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삼성전자가 4등급 또 매도 의견을 덧붙여 주셨던 전문가가 있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김영재 부장님도 3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렵고 또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상승 추세 현재 나타내고 있지만 추세를 유지할지 여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상승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주주총회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맞고요. 또 3월에 여러 주주총회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 주주총회보다는 사실 감사보고서를 미리 제출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 기사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좀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보다가 종목들을 검색해 보니까 작년 감사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있어서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안에는. 따라서 작년 감사보고서 기재 정정을 신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잘못 알고 기사를 쓴 듯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 접근은 좀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거래량이 매우 부족해 투자 시 현금화에 문제가 있거나 수급이 좋지 않거나 또 기술적으로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해서 투자 포인트로 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제출했구나 정도로 가볍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양호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DHP 코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가용 1회 저만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 저만제를 국산화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점유율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중에 2018년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작년에 다시 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좀 안구 건조증이 좀 더 확산되는 거, 여기에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서 전 연령층에 걸친 안구 건조증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 수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42.1% 증가한 152억 원, 당기 순이익이 46% 증가한 146억 원을 기록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수준인데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를 보니까 한 PER 8.3배 정도로 거래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가 되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도 지금 1월 중순 우상향 추세 전환이 지금 확인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관계없이 유지 중이고요. 한 달 누적으로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18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좋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또 19억 원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은 매수, 외국인 매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투자 등급은 3등급으로 정했고요. 매수는 한 7,300원 수준, 목표는 9,000원, 손절가는 6,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추세 우상향 전환을 시키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해 실적 성장에 대비해서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DHP 코리아,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같은 3등급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사들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그런 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손해보험 업종이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 업종으로 계속 분류되던 업종인데, 최근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업종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장기간 소외된 것도 있어서 뭐 수급이 좀 비어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병원이 지금 감염지가 되는 사례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기사처럼 그 가짜 환자들도 병원을 찾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따라서 교통사고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손해율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저조한 대면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신계약 추가 상각비 같은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 역시 손해보험사 실적인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런 점은 사실 코로나19가 좀 더 장기화될수록 실적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실적 개선이 펀더멘털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감이었던 요율 조정 통제 리스크와 의료 모듈 해저드 증가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금융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제한적인 점에서 투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작년 대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급이 상대적으로 기간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손보 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좀 투자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투자 가능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손해보험 업종은 좀 방어적으로 보유 관점은 유효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 등급은 적극적 매수는 아닌 건 투자 등급은 3등급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43,500원, 목표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인데 뭐 이 수준은 저점을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키는 것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손해보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단점,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단점들 보험사들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또 주가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3등급이었고요. 43,500원의 매수가, 손절가 41,000원 꼭 지켜달라는 당부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